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산재를 막겠다며 정부가 이번엔 특단의 대책을 냈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물리고 반복되면 아예 문을 닫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업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재와의 전쟁, 실상은 어떤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이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다음에 나온 대책이어서 수위가 높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과징금입니다. 1년 동안 근로자가 산재로 3명 이상 숨지면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영업 정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었는데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재해 이력이 있으면 대출 금리나 한도, 보험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 산재 사망자 비율을 현재 10,000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인 0.29명으로 2030년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5%이기 때문입니다. 영업 손실을 본 기업도 최소 30억 원은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과징금으로 500억 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을 과하게 줌으로써 잡으려고 하는 게 좀 강한 것 같다. 만약에 사고 안 나고 끝나면 인센티브를 주냐 그런 건 없잖아요. 이번 대책 중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 또 뭐가 있나요? 네, 외국인 고용 제한도 특히 민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면 해당 현장뿐 아니라 회사 전체 사업장에서 최대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 근로자 156만 명 가운데 약 15%가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국내 인력은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아서 외국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져가는 상황인데요. 이마저 막히면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먹고 갈 때라든가 이런 건 외국인으로 더 많은 편이기도 해요. 그걸 못하면 기초 작업을 못하니까 좀 심각하죠. 2, 3년 뒤에 남아날 건설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재가 강화되면 공사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재재해로 영업이 정지되면 선분양도 못하게 됩니다. 건설사는 보통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왔는데 이 선분양이 막히면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당연히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널티가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넓게 적용이 된다면 주택공급계획, 즉 건설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둔감했던 것도 문제란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올해 발생한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작업자 부주의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이나 적정 공사비 보장, 하청업체 지원 같은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관행이나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